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김현미 장관, 아파트 공급은 한계, 대신 질 좋은 빌라.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의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전세형 주택 2만 4천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만 9천 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매입 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를 새롭게 도입해 전세형 주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안이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매입의 단가를 6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동반 상승 중인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각 조정 대상 지역 확대와 전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만한 전세 매물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 또는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 16일 기준 0.25% 올랐습니다. 이는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오른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김포라든가 부산 등 비규제 지역에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불안에 지난 19일 전세 대책 발표와 조정 대상 지역 확대라는 처방을 내놨는데요. 전세 대책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전세 이주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과 매입 약정을 통한 다세대 오피스텔 확보, 공공전세 도입, 빈 상가 오피스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전셋집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전세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불평만 더 키우는 악순환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표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비판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 대책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매매값을 끌어올린 전세값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전세 대책 역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물량이 제한되고 공급에도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전세 매물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전세난이 심화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덜한 김포의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투기 세력은 물론 이런 수요가 일부 몰렸기 때문입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 서울 중저가 단지나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경기도 파주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규제 지역인 파주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주택 문제 해결은 영원한 숙제이자 난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요와 공급 원칙인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24번째의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시장 과열만 심화시켰습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이 불안해졌고 또 다른 과열 양상으로 또 다른 규제가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불안되고 시장이 불안하면서 과열은 양상되고 이렇게 과열이 양상되게 되면 또한 정부는 다시 한번 규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 일변도 조치가 시장 과열 상황을 도리어 확대시킨 꼴이 된 것입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 잡기에서 시작된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불안을 가져와 전국 집값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이상 과열 상황에서는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의 풍선 효과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12월에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과 울산을 거론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값을 잡을 대안이 진정 없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문일답입니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안이 대부분 빌라 형태로 예상되는데 실제 수요도가 높은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 전쯤에 인허가가 끝나야 된다. 아파트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공급 물량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번에 매입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매입 단가를 6억 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 단가가 6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그런 요구 아파트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언이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 장관이 2017년 6월 13일 취임식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 걱정 없고 전세 걱정 없고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해결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정책을 수립해서 성과를 이룬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3년 5개월 동안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살맛이 안 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증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파생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강남, 강북을 불문하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은 하루빨리 처분하는 길만이 살 길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 주택 수요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수요 예측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료를 보게 되면 연평균 수요보다 공급된 주택 수가 더 많은데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가구 분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요 추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을 위한 수요 조사 방식 변경 등 주거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정말로 지쳤습니다. 신뢰성도 무너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미래에 닥칠 예측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규제 탓에 국민들의 학습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정부 정책보다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를 보게 되면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 훗날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 지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9일 무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거두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씁쓸해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